독일을 다시 한번 강대국으로 만들고 싶었던 히틀러. 이런 히틀러에게 가장 중요했던 첫 번째 무대는 라인란트였습니다. 엄청난 석탄과 철이 매장되어 있고 독일 국경 수비에 필수적이었던 라인란트. 원래 독일 땅이었지만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 비무장화된 상태였습니다. 1936년 3월 영국과 프랑스가 자신을 견제할 수 없을 것이란 판단을 한 히틀러. 그는 뜨거운 감자가 될 수도 있는 라인란트로 병력을 진입시켰습니다. 라인란트로 병력을 진입시키는 과감한 선택을 한 히틀러. 그는 재무장한 지 겨우 1년도 안 된 독일 군대가 영국과 프랑스 군대와 전쟁을 해 이기지 못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히틀러가 과감히 라인란트로 진격한 이유는 영국과 프랑스의 반응이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영국과 프랑스는 국제연맹 규약을 깨고 미쳐 날뛰기 시작한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 데다가 국내적으로는 안 좋아진 경제 때문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프랑스는 총선을 앞두고 있어 군사를 동원하기 더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히틀러는 영국과 프랑스가 군사적 대응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가 군사적 대응을 하면 자연스럽게 퇴각할 계획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히틀러의 판단대로 영국과 프랑스는 경고에 그치는 수준의 대응을 했고, 한껏 긴장했던 히틀러는 그제야 독일은 민족 자결주의의 원칙에 따라 원래 독일 땅을 회복한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독일에 대한 과도한 견제를 막기 위해 프랑스와 벨기에에게 25년간 불가침 협정을 맺자고 하며 평화의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라인란트 재무장은 당시 유럽 상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히틀러의 도박이 먹혀들어 독일이 라인란트 재무장에 성공하자 이탈리아의 독재자 무솔리니는 히틀러가 대세라고 판단을 하고 영국과 프랑스를 뒤로 한 채 독일과 친하게 지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무솔리니와 히틀러는 1936년에는 반공산주의 스페인 프랑코 장군 지지 이탈리아 인정 지중해 문제 불가결을 중심으로 하는 베를린 로마 추축 선언을 하며 점점 더 공세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경제적, 군사적으로 많이 취약해진 영국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따라 독일의 도발을 못 본 척, 못 들은 척 무시를 했고, 1937년 영국의 상원의장은 히틀러와의 면담 자리에서 독일이야말로 공산주의에 대응하는 유럽의 수호자라고 하며 히틀러를 격려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영국과 이탈리아와 함께 독일을 봉쇄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했던 프랑스는 독일의 팽창을 두고 안일한 대처를 하는 영국과 아예 독일에 붙어버린 이탈리아를 보면서 불안해했습니다. 결국 프랑스는 혹시 모를 독일 침공에 대비해 군사를 프랑스와 독일의 국경 사이에 더 많이 배치했습니다. 미쳐 날뛰는 히틀러와 무솔리니 때문에 유럽 대륙의 세력 균형이 또다시 흔들릴 조짐이 보일 때 유럽의 서쪽 스페인에서는 내전의 기운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원래 왕정국가였던 스페인은 1936년 총선의 결과로 좌파인 인민전선이 집권하게 되는데, 이들은 토지 개혁을 비롯한 여러 사회 개혁을 추진하면서 지주와 자본가 그리고 교회의 불만을 야기했습니다. 결국 1936년 7월 스페인의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프랑코를 지도자로 옹립하면서 공화파 대 국민파의 대결이 일어났습니다. 공화파와 국민파는 세를 불리고 힘을 키우기 위해 외국에 원조를 요청했는데, 좌파 정권인 공화파는 프랑스에, 우파 독재자 프랑코가 이끄는 국민파는 독일과 이탈리아에게 원조를 요청했습니다. 스페인의 각기 다른 세력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같은 요청을 받긴 했지만 반응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프랑스를 이끌던 블룸은 출범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신생 정부였는데, 이들은 국내적으로도 파시스트 세력과 싸우느라 진을 빼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스페인을 도와주기에 앞서 영국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당시 영국은 국내 정치적인 문제로 국제 정치적인 상황에 신경쓸 여력이 안 되었고, 파시스트보다는 공산주의의 팽창을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결국 영국은 눈치 보고 있었던 프랑스에게 괜히 나서서 독일과 이탈리아에게 개입할 이유를 제공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영국의 경고를 들은 프랑스와 블룸 정권, 고민 끝에 영국의 말에 따르기로 결정하고 스페인과 국경을 폐쇄하고 이들의 메시지를 묵살했습니다.
한편 팽창하고 싶어 몸이 근질근질하던 히틀러는 스페인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영국과 프랑스를 견제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이라는 판단을 해 프랑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역시 히틀러가 모든 공을 가져가는 것을 원치 않아 독일보다 더 많은 병력을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스페인의 반란군은 이탈리아와 독일의 원조에 힘입어 물리적인 우세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공화파는 반란군의 물리적 우세 말고도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당시 공화파였던 스페인의 인민전선은 무정부주의자와 공산주의자, 그리고 스페인 사회주의 노동당의 온건파와 강경파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서로의 사상에 대해 의심을 해 내분하였고 서로 공격을 하는 지경에까지 달했습니다. 결국 프랑코는 이런 마탱이가 간 공화파를 상대로 내전에서 승리했고, 독일, 이탈리아, 일본 간의 반공조약에 가입했습니다. 한편 히틀러는 라인란트에 이어 스페인 내전에서도 영국과 프랑스가 개입하지 않자 영국이 자신보다 공산주의자와 스탈린을 혐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차 세계대전 때 겪은 두 개의 전선을 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그는 1937년 자신의 군사안보 참모들을 불러 모아 1차 세계대전 전에 독일 영토 확보와 동유럽과 소련을 식민지하려는 구상을 공유한 뒤 1938년 오스트리아를 합병해버리며 2차 세계대전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